이렇게 지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뭐 50평짜리 짓는다 그러면은 한 2, 30억 들어가요. 알칼리성이 중성화되면서 철근이 녹슬거든요. 근데 200년 지나야지 2mm 정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200년 가는 구조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한 50년만 가면 되지 무슨 200년 가냐고. 근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안녕하세요, 강원파입니다. 오늘은 일산 킨텍스에 MBC 건축박람회가 있어서 달려와 봤는데요. 여러분, 콘크리트 잘 아시죠? 전원주택 지으실 때 철근 콘크리트 주택으로 많이들 지으시려고 하시는데요. 혹시 앞에 슈퍼가 붙은 슈퍼 콘크리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축 세미나에서 슈퍼 콘크리트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해서 데려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들어가서 바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건축 세미나 보러 고고!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슈퍼 콘크리트 건설의 김경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의미가 되게 깊은 날이에요. 이 슈퍼 콘크리트가 2002년부터 개발이 돼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고 하는 국책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2002년부터 개발이 진행이 됐고요. 이 슈퍼 콘크리트는 한국의 특허입니다.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특허고요. 자, 근데 이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슈퍼 콘크리트가 지금까지는 교량, 그 고덕대교라고 한강에 지금 짓고 있어요. 거의 다 졌거든요. 거기는 상판도 슈퍼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SOC 사업 위주로 사용이 되다가 일반 건축에 이제 처음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슈퍼 콘크리트가 어떤 소재고 왜 슈퍼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목은 철kon주택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은 철근 콘크리트, 목조, 그 다음에 철골, 그 다음에 ALC 뭐 이렇게 좀 지어지고 있죠. 지어지고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는 뭐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구조체입니다.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변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가 뭐 철근하고 콘크리트 들어가는데 뭐가 바뀌겠느냐,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오셨던 겁니다. 근데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한국에 레미콘 믹서 트럭이 도입이 된 게 1965년입니다. 그 전에는 철판에 놓고 비볐잖아요. 1965년에 레미콘 믹서 트럭이 도입이 되면서 편리하고 콘크리트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용이해졌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65년에 레미콘 믹서 트럭을 통해서 대중화된 철콘과 관련된 이 주택이 슈퍼 콘크리트로 새로운 변화를 진행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이거는 개략적인 내용인데요. 철근하고 콘크리트 구조가 팽창 계수가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근은 인장, 당기는 힘에 대해서,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에 대해서 서로 보완이 이루어지다 보니 현대 건축물들은 철근 콘크리트를 벗어나서 지어질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 하면 다 튼튼하고 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설계에서 반영되고 있는 그 24 메가파스칼, 보통 240 강도라고 표현을 하죠. 강도 7 이상의 지진에 견딜 수가 없어요. 물론 240도 충분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지진이 흔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일반 콘크리트는 동결 융해 작용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일반 콘크리트가 수많은 공극이 많이 있다 보니 거기에 물이 들어가서 얼었다 녹았다. 동결, 녹는 거 융해. 동결 융해를 통해서 콘크리트 박리가 시작이 되고 그러다 보니 철근이 부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콘크리트는 양생 과정에서 수산화칼슘이라고 하는 강알칼리로 철근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산화탄소하고 결합이 되면서 이게 중성화됩니다. 철근이 이제 중성화 기간을 넘게 되면은 철근이 부식되게 돼요.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하면은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오래 간다는 인식이 별로 없으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결 융해장하고 콘크리트 중성화 문제로 50년 이상 구조체가 그냥 일반적으로 50년에서 60년을 놓고 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슈퍼 콘크리트가 개발이 됐다.
요거는 이제 1392년부터 94년까지 약 500년 동안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15회 있었다. 근데 강진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15회예요. 7 이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지진 때문에 물론 이제 경주 대지진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 있지만 사실은 240강도도 충분합니다. 한국 내에서는 불안을 조성하고 싶지는 않아요. 일단은 현재 이제 뭐 규모 7 이상의 강진은 15회 정도 있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요게 이제 동결 융해작용입니다. 일반 콘크리트는 미세한 공기 이렇게 존재해요. 이렇게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겨울에 얼게 되면은 최적이 증가하잖아요. 물이 얼면은 늘어나죠, 그죠? 부피가. 그러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박리작용이 생깁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괴하게 되고 철근이 박리가 되면서 철근이 부식되게 돼요. 철근이 부식되면은 인장 강도가 현저하게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구조체로서의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박리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철근이 이제 부식되고 있죠. 사실은 이 현상은 되게 흔해요. 특히나 이제 바닷가하고 가까운 데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는 부식이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콘크리트 중성화는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 뭐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게 되면은 물하고 시멘트하고 결합이 되면서 수산화칼슘이 발생이 돼요. 이게 강알칼리예요. 이 강알칼리가 철근을 피복하고 있어요. 녹쓰는 것을 녹슬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산소, 산기하고 산성비하고 결합이 되면서 탄산화칼슘이 이제 중성화, 탄산화되면서 철근이 부식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콘크리트 구조체로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건 실내예요, 실내. 오히려 실외보다 실내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다 보니 이 탄산화, 중성화는 사실 실내 쪽에서 더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철근이 부식되게 되면은 구조체로서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이게 띠철근이 있고 띠철근에서 콘크리트 두께가 피복 두께라고 봤을 때 탄산화되는 내용 산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탄산화 속도를 A값을 대략 5년 정도 5로 잡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64년 정도. 그래서 사실은 장수명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피복 두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 콘크리트 쓸 때는 피복 두께를 여기 보시면은 40mm, 뭐 이제 바닷가 쪽 가까운 데는 뭐 60mm 아니면 뭐 지하에 묻히는 거는 75mm 그다 규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 두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이게 지금 탄산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 이것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페놀프탈레인 1% 용액을 콘크리트 구조체가 있으면은 이게 뚫어서 이제 안에 내용을 끄집어내요. 그러다 이 액체를 뿌리면은 탄산화가 진행이 되면 적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구조체가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지가 나와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좀 요거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지금 철근 콘크리트 주택 사신다. 이 주택이 좀 낡았는데 이게 얼마나 더 오래 갈까? 그걸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요게 산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준공이 됐고 현재 2020년이다. 피복 두께는 40mm를 했어요. 띠철근에서 4cm를 공물이 쳤습니다. 탄산화 깊이를 계산했더니 25mm가 들어와 있어요. 탄산화가 40cm 두께 중에 2.5cm가 들어온 겁니다. 탄산화가 진행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럼 몇 년이 더 갈 수 있느냐? 요거 산식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잔존 수명이 전체 수명에서 20년이 지났으니까 31년 남았네, 이 건물. 그러니까 일반 철근 콘크리트 주택에서 피복 두께를 40mm를 했을 때는 그냥 50년에서 60년 사이예요. 그 정도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철근 부식이 진행이 되면서 구조체로서의 문제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잘 관리하시면은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외부에 노출 콘크리트 같은 경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바닷가 쪽에 가까운 데 지은 철콘 이런 건 더 빠르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슈퍼콘크리트는 그럼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국책연구기관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국제개발 사업으로 성과가 선정이 됐고 이게 원래 전 세계적으로는 UHPC라 그래요.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 콘크리트라 그래서 이 초고강도 콘크리트가 원래 있었는데 이거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더 향상시켜서 개발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건지 이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와 슈퍼 콘크리트 차이입니다. 일단은 사용하 중에서 균열을 허용하자면 균열이 최소화된다. 내구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방수 공사 반드시 해야 돼요. 슈퍼 콘크리트도 하는 게 좋아요. 왜 방수는 터지면 항상 문제가 되니까. 근데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내염해성, 아까 말씀드렸던 바닷가 가까운 데에 있어서 빨리 그 부식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여기는 부식되어 있는데 상당히 느립니다. 철근백은 여기는 이제 RC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여기는 강도가 높기 때문에 철근 백은 양이 많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 콘크리트 보시면은 소금하고 이 물에 동결 융해 작용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근데 보시면은 슈퍼 콘크리트는 이 부분에서 소금이나 물이나 탄산, 이산화탄소가 침투해 들어오는데 굉장히 늦어요. 이런 게 가장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슈퍼 콘크리트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섬유보강해서 이제 강도가 이제 120에서 뭐 180, 200까지 가는 강도가 있고요. B는 이제 80에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80도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일반적인 레미콘 공장에서는 보통 400까지 생산을 해요. 800은 굉장히 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800부터는 초고강도에 들어갑니다. 초고강도 레미콘이에요. 예. 자, 이제 슈퍼 콘크리트가 왜 이렇게 좋으냐. 일반 콘크리트는 시멘트, 장골재, 굵은물재, 그리고 물이 들어가죠. 뭐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딱 보시면은 그냥 무슨 구멍이 어디 있어 하실 정도로 되게 치밀해 보여요. 근데 이걸 뜯어보시면은 이렇게 미세한 구멍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고강도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조직이 되게 치밀하죠. 여기는 아주 이 혼화재가, 이 충전재가 나노물질들이 있어요. 뭐 나노실리카라고 하는 나노급 물질이 결합이 되거든요. 물이 굉장히 적게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레미콘에 100이 들어가면 이게 50 미만으로 들어가요. 처음에는 꾸덕꾸덕해요. 근데 저게 한 5분, 한 10분 정도 지나면은 희한하게 점성이 좀 있게 그냥 다 비벼지거든요. 왜냐면은 물은 어쨌든 수화 반응을 하든지 다 말라서 나가잖아요. 그게 공국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줄이고 나노물질을 많이 집어넣는 게 핵심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도 상당히 얇게 들어가다 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결 융해가 없겠죠, 당연히.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요 슈퍼 콘크리트로는 수전, 세수하는 수전이 있잖아요. 수전도 만들어요. 아니면 싱크대. 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직이 아주 치밀하단 말이죠. 물이 침투가 안 되는 거예요. 동결 융해가 없어요. 얼었다 녹았다 작용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건 옥상 슬라브 있지 않습니까? 옥상 슬라브는 어쨌든 노출되게 돼 있잖아요. 네, 방수층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방수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방수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상부 방수층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방수층이 보존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탄산화 내구성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일반 콘크리트예요. 한 50년 정도 지나면은 지금 여기에 탄산화 보통 피복 두께가 40mm라고 했잖아요. 40mm 정도 되면은 50년 정도에서 100년 사이에서 탄산화 깊이를 만나게 되면 이때부터 철근이 부식되게 됩니다. 철근이 부식되면은 구조체로서의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고강도 콘크리트, 요거는 이제 슈퍼 콘크리트. 그러면 200년 지나야 2mm 들어오는 거예요, 2mm. 이산화탄소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철근까지 들어와서 알칼리성이 중성화되면서 철근이 녹슬거든요. 근데 200년 지나야지 2mm 정도 들어오는 겁니다. 철근이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200년 가는 구조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웃으세요? 하도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웃으시는 것 같아요. 자, 좋다 이거예요. 슈퍼 콘크리트 강도도 좋고, 이렇게 이제 그 조직이 치밀하고 수밀성도 있고 해서 다 좋은데, 그러면 단독주택, 전원주택하고 도대체 슈퍼 콘크리트가 뭔 상관인데, 그 말씀이 이제 결론에 이제 다다를 때가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강한 구조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24메가파스칼, 240강도도 충분합니다. 충분한 구조체예요. 안전하고. 하지만 더 튼튼한들 나쁠 건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뭐 강도를 낮출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건축이 현재 2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80메가파스칼, 800강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레미콘에서는 800강도 그러면 굉장히 놀라요. 굉장히 센 강도입니다. 자, 콘크리트 이제 슬럼프 테스트를 하잖아요.
콘크리트가 오면은 콘에다 담아 거꾸로 딱 놓고 얼마나 퍼지는지 슬럼프 테스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유동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슬럼프라고 하지 않고 플로우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요. 슬럼프 기준으로 하면 한 600 정도 나와요. 그냥 쫙 퍼져요. 쫙 퍼지다 보니 이렇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울릉도에 있는 코스모스 호텔이에요. 요 두께가 120mm입니다. 120mm고 요 구조체 바깥에 있는 여기에는 철근이 없어요. 강섬유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3D로 멋있죠. 전원주택 이렇게 지으면 진짜 난리 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유동성이 좋으니까, 유동성 좋은 데다가 강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3D 구현도 가능하다. 어쨌든 이제 그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인식을 하시고요. 이렇게 지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뭐 50평짜리 짓는다 그러면은 진짜 얼마입니까? 한 2, 30억 들어가요.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고. 예. 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뭐냐면 치밀한 콘크리트 구조체로 동결 융해와 탄산화, 염해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가는 구조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한 50년만 가면 되지 무슨 200년 가냐고. 근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살다 보면은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자녀분이 파실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래가는 건축물은 왜 중요하냐면은 자원 낭비잖아요. 50년짜리 가는 것보다 200년짜리 가는 주택을 만들면은 그만큼 더 자원도 보존이 되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아주 슈퍼 콘크리트 이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상가는 오래 가야 되잖아요. 수익성이니까. 주택은 그냥 내가 사는 공간이고, 그죠? 수밀성.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게 UHPC로 만든 수전이에요, 수전. 일반 콘크리트는 물을 먹죠. 물을 딱 먹어서 여기 이거 수전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물이 침투가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수명 요건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오픈되는 옥상 같은 경우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좋죠. 또 좋은 게 뭐냐면 노출 콘크리트도 좋아요.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노출 콘크리트 하시고 관리를 잘 안 하시게 되면은 때가 시커멓게 탑니다. 그거는 수많은 공국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슈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치밀하다 보니까 노출 콘크리트로 했을 때 오래 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고강도예요. 강도가 높다 보니까 외벽에 벽체 슬라브를 200mm 정도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50mm 뭐 그 이상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넓은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넓은 스판을 만들 수 있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를 내벽체까지 철근 콘크리트를 붙잖아요. 그러면은 살다가 아니면은 뭐 집을 매매하다 보니 내부 구조가 마음에 안 드니까 바꾸고 싶다. 바꿀 수가 없어요. 터는 순간에 무너지니까. 근데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넓게 공간을 만들고 내부 벽체를 비늘 벽체로 하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애들 다 시집 갔어요. 1층에 방으로 다 쪼개져 있는 거 다 터갖고 내가 거기 작업실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난 내부 구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보통 전원주택은 땅값은 인정받지만은 집값 인정 못 받아요. 내가 원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집값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저는 넓게 스판을 만들고 거기에서 비늘 벽체로 한 다음에 내부 구조를 언제든지 환경에 맞춰서 변경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러기에는 슈퍼 콘크리트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일단 강성이 있다 보니까 스판을 넓게 만들기가 되게 용이합니다.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안동에 지어지는 신혼부부 주택이에요. 여기가 1층입니다. 1층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9.5m, 거의 10m 돼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 벽들 중에 많은 부분이 비늘 벽체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중요 부위에서 내진을 받는 벽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비늘 벽체로 구성을 합니다. 요렇게 요거는 2층이고요. 요게 지금 기초를 시작했어요. 해서 추석 전에 이제 슈퍼 콘크리트 타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요거는 강원도에 있는 성당이에요, 성당. 여기 보시면은 여기 뒤에가 본성당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본성당이 겨울에 너무 추워요. 그래서 소성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쪽에는 소성당, 회합실, 식당이 있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사제관이고요. 여기 소성당이 왜 지어지게 됐냐면은 여기 옆에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근데 그 건물이 다 철근이 터지고 내구성에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새롭게 지으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그 건축물이 똑같지만 이제 성당 같은 경우에는 세대를 물러가면서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외국에 있는 성당들, 명동 성당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슈퍼 콘크리트가 도입이 된 건데, 근데 이거를 다 내력벽으로 콘크리트를 붓게 되면은 나중에 50년, 100년 후에는 내부 구조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바꿀 수가 없잖아요. 벽을 터는 순간에 무너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요거는 요 벽체 빼고 일부 벽체를 빼고 전체를 다 비늘 벽체로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 건축물로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초고강도 UHPC라고 하는 초고강도로 짓는 요 두 채가 이제 첫 번째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냥 일반화돼 있던 철근 콘크리트 주택의 구조체에서 큰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러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게 이제 오늘 세미나에서 제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